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아시아투데이 논설심의실장이죠. 김이석 칼럼인데요. 잘 정리했네요. 아시아투데이의 논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주 일갈하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헌재에 묻는다. 선거 조작 무방비에 대통령은 뭘 해야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판결문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을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 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묵살해야 하는가.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체포되던 날 페이스북에 6필로 쓴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답게 가짜 투표지의 발견을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의 발견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토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견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선거 조작 가능성에 무방비인 현재의 상태를 전시와 같은 하드웨어의 위기 못지않은 우리나라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 국가라면 벌어졌을 일과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이렇게 개탄하고 있다. 선거 조작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수사 의뢰하기는커녕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고 그런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음모론으로 일축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놀랍게도 하이브리드전의 하나로서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개됐다고 이렇게 밝혔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에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의 획득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 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려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거라는 대한민국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정말 경천동지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최고급 비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민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는지 직접 소상하게 듣고 싶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변론하고 이것이 전 국민에게 생방송되길 원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면서 구속된 상태다. 헌법재판관들도 위에서 던진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만큼이나 이에 관해 자세히 듣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나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것을 전국에 생중계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일관했는데요. 현재 재판관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네요. 대통령은 보급 정보를 다 보고받아서 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도 다 받고 증거도 확인했다. 그러면 이걸 밝히려면 비상대권을 사용해서도 밝혀야 하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법원과 선관위가 같은 조직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묵살해야 하나, 혼란 상황이 야기되니까 묵살해야 하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중계, 이거 국민의 알 권리 우리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알겠느냐,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느냐. 헌법재판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럼 여러 명, 8명이죠. 8명만 알아야 되느냐,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느냐. 일반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비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잡았는지, 헌법재판소에 생중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대답하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요. 그런데 이런 게 또 나오네요.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라네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출석을 불응하니까 강제 구인.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거든요. 서울구치소. 거기서 강제로 끌어내서 공수처에 끌어안혀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자비한 놈들이 있나? 야. 진짜 대한민국 정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고, 우리의 자식들 손자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이대로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떠나고 싶죠. 떠나려면 뭐 돈이 있습니까? 이 나라, 내 나라 떠나면 얼마나 고생인데요. 저 외국생활 20년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고생인데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왜 떠나? 너네들이 떠나야지. 누가 떠나야 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놈들,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것들 여기 감옥에 있어야죠. 사형당해야지. 무기징역이나. 떠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 공수처의 이 난동, 오동훈 공수처장. 야, 당신 어떻게 국민들한테 무슨 일을 당하려고 이렇게 하냐? 강제 구인? 아니, 서울구치소에 잡아놓은 것도 그 불법적으로 잡아놨다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끓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거 봐. 그런데 여기서 또 강제로 끌어내서 수사하겠다고? 여러 가지 그 징조 현상이 있다고 제가 논평을 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50대 분신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그 서부지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참 애국자들인데 그 85명인가 잡혀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불안한 징조들, 불길한 징조들이 처음에 만큼 터진대요. 그 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 부정선거의 원한이 있죠. 우리들하고 권력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난동을 치는데 누구의 명령을 받나? 저는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깡다우가 좋은 사람일까? 오동훈이? 천대엽이 그렇게 깡다우고 좋은 사람일까? 저는 아주 깡다우고 좋은 사람 지시를 받는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의 지시를 받는 거야. 아니면 그보다 이재명보다 더 높은 사람의 지시를 받는 거야. 더 높은 사람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알죠?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야. 아니면 당신들 혼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에이, 그렇게 용감해 보이질 않는데 목숨 건 행동인데 이거는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강제로 또 구인하는 이런 무모한 짓을 혼자 결정한다고? 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96명, 99명이죠. 중국인 스파이들 이제 나올 때 됐죠.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스카이데일리에서 또 후속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말까지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나오지. 왜냐면 트럼프 또 임기 시작했으니까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나올 텐데 그때 나오면은 어떡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번에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언론인들이 몇 분이 가셨는데 스카이데일리 회장, 아시아투데이 회장, 그 다음에 자유일보를 움직이시는 정광훈 목사, 조중동 간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 회장들 왜 트럼프 취임식에 스카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자유일보 이렇게 부를까요? 왜 조중동만 부르고? 몰라. 혹시 내가 모르게 또 조중동 또 몰래 가나? 몰래는 아니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뭐 알려지지가 않아요. 기사에도 안 나오고. 뭐 가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시아투데이라든가 스카이데일리, 자유일보는 그렇게 뭐 우리나라 빅5에 드는 메이저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초대했을까? 트럼프가. 이 굴려봐. 카피토를. 이태리어로 머리래. 쉽게 얘기할까? 떼스다. 이해랍니다. 카피토 이해.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좀 기다려봐. 이해가 곧 되게 될 거야. 아주 어마어마한 벌을 받으면 이해가 될 거야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조금만 있어봐.